안녕하세요, 유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문자열과 문자열 객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데이터는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이 될 거예요. 저희가 프린트 스트림을 쓰게 되면은 문자열 단위로 출력을 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문자열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간단하게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면 헬로라고 하는 것과 월드라고 하는 것 두 개의 문자열이 보이는데요. 문자열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문자가 열을 이루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자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문자열이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던 그 내용이 바로 위에 보이는 그런 문자열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바를 비롯해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문자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여서 사용되는 그런 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바로 널문자입니다. 널문자는 그냥 코드로 봤을 때는 0인데 이거를 그냥 숫자로 0이라 써도 되고, 아니면 0을 코드로 갖고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건 역슬래시 앞에 붙여가지고 문자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긴 한데요. 이 코드 값이 이거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0을 썼으면은 문자 형태를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역슬래시 붙이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문자를 표현할 때 더블 커테이션을 썼다. 그 얘기는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왜 뒤에 0이 붙어 있을까? 이 0은 우리가 널문자라고 하는데 이 널문자를 왜 붙였을까? 그 이유는 저희가 문자열들을 결합시켰을 때 이렇게 문자열이 두 개가 합쳐져 있을 경우에 앞에 있는 문자열과 뒤에 있는 문자열 사이에 0이 껴 있으면은, 또는 널문자가 껴 있으면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열의 끝점에는 반드시 이게 하나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헬로라고 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의 문자열이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문자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문자가 총 6개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데이터 문자는 5개, 실질적으로 문자열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6개의 문자 공간이 있어야만 저희가 문자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겨먹은 그런 문자열을 단편적으로 쉽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위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따옴표를 표현하면은 이런 모양의 문자열이 만들어진다는 것만 이제 머릿속에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문자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바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 형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기본 형식이 아니에요. 얘는 객체라고 하는 형식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사용할 때는 객체 형식이 있어요. 스트링이죠.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를 우리가 생성해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뉴라고 하는 연산자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문자를 갖고 있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서 공간이 확보가 되고 이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객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사용할 때 이제 객체명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때 부여되는 거는 얘한테 부여된다기보다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녀석에게 부여되는 이름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랭스라든지 또는 인덱스 오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문자열이 다른 문자열과 똑같은지 비교할 때는 이걸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자를 더할 때는 이제 컨캐트 네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잠깐 좀 이해하려면은 몇 가지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요. 스트링, 이건 문자를 나타내는 자료형이에요.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려면은 유라고 하는 연산자와 함께 문자를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문자를 가지고 문자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문자열이 일단은 준비가 되고요. 이 문자열이 객체가 됐다는 얘기는 메모리상에 존재한다는 거고, 메모리상에 있다고 하면 저희는 일단은 박싱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저희가 이용하려면은 이름을 붙여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참조를 시키면 이 공간을 우리가 그리팅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이 공간을 이 그리팅 이름으로 직접 이용하는 건 아니고 역할자가 있어서 서비스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문자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직접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료형명을 이제 명시하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바에서는 이 자체가 객체예요. 문자열 객체.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객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new 해가지고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똑같으냐?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을 좀 볼게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객체화되기 위해서 누가 이거를 선보냐면은 실행 환경이 얘를 애초에 객체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그리팅 2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세 번째 그리팅을 만들면서 내가 만약에 U라고 하는 연산자로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은 세 번째 객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U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미 앞에서 만드는 문자 객체가 있기 때문에 실행 환경에서는 이거를 새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얘한테 이름만 하나 더 부여해 주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걸 가지고 계속 다른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팅 2나 그리팅 3가 같은 값을 또는 같은 객체를 이제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uString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새로 만들고 싶을 때, 그러니까 실행 환경이 같은 값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같은 객체로만 자꾸 참조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같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문자를 필요할 때는 u란 연산자를 통해서 직접 만드시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게 같은 값을 갖는다는 의미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코드 좀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PPT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리팅이라는 변수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u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스트링 객체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문자열이라고 하는 더블 커테이션으로만 감싸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써볼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system.out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system.out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할 때 이게 지금 프린트 라인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많이 쓸 녀석이에요. 근데 이거는 함수잖아요. 전에도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이 함수라는 녀석은 서비스 함수예요. 이렇게 함수들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누가 제공하는 서비스냐면은 얘가 제공하는 서비스고, 그럼 얘가 객체란 얘기예요. 그럼 이 객체가 어떠한 형식의 객체일까? 잠깐 궁금하니까 좀 볼게요. 마우스 할 때 되면은 이런 문자들이 뜨는데 좀만 내려가 보면은 어서 많이 본 것 같다. 얘 프린트 스트림이네요. 그렇습니다. 콘솔 출력할 때 사용하는 그런 객체도 기본 객체가 프린트 스트림이에요. 이 내용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걸 이용해서 출력을 해볼 건데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리팅이라고 하는 걸 한번 출력할 건데요. 얘하고 같은지를 비교해 볼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비교 연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은 없지만, 이거는 수학에서 말하면 비교 연산이기 때문에 같으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하기 위해서 런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밑에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 결과가 false가 나왔습니다. 왜 이것이 결과가 false가 나왔을까요? 값은 같은데, 그죠? 우리가 자바에서 이 비교 연산은 두 개를 비교하긴 합니다. 근데 비교하는 게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객체가 같은지를 비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조이기 때문에 참조 변수를 비교할 때는 얘가 참조가 비교가 돼요. 그래서 얘가 참조하는 객체와 얘가 참조하는 객체가 같으냐를 비교하는 건데,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를 더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은 이번에는 세 번째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러면은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를 비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은 true가 나왔네요. 그렇구나. 두 개가 같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객체는 다르지만 값이 같으냐를 비교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은 얘가 갖고 있는 이 객체와 이 객체는 분명히 달라요. 다른데 객체는 다르지만 값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고 싶을 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것도 같다 나오지만 이것도 같다 나옵니다. 잠깐 비교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2하고 3을 비교하도록 할게요. 이러면 참조가 같으냐, 다시 가면은 같은 객체냐를 알아볼 수 있는 비교 현상과 그 다음에 값이 같으냐를 알아볼 수 있는 비교 현상이 있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false와 true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객체는 다르고 값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문자열에 대한 내용과 문자열 객체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문자열을 활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